당신은 이 오리를 본 적 있나요? 15년간 12번의 연애, 10곡 이상의 전남친 저격곡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우리는 모두 테일러 오리처럼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기대하고 상처받고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또는 SNS에 쏟아낸다. 하지만 테일러 오리는 다릅니다. 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술이 대성공하고 그 성공이 다음 사람과의 만남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요. 오늘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테일러 오리의 15년 연애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오리의 연애 사이클을 보면 매우 뚜렷한 6단계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단계, 만남. 새로운 오리를 만난 테일러 오리의 눈은 반짝입니다. 마치 완벽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단계, 관계. 두 오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화 속 주인공들처럼 아름다워 보이죠? 세 번째 단계, 갈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오리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테일러 오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배신. 어느 순간 갑자기 헤어집니다. 예고 없이 충격적으로. 테일러 오리는 검은색 배경 속에 혼자 남겨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노래. 그리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 오리를 저격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테일러 오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 복수 성공. 노래가 대성공합니다. 팬들이 환호합니다. 테일러 오리는 도취된 표정으로 무대를 누빕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오리를 만납니다. 이 사이클은 다시 반복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패턴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조 오리와의 관계 Dear John이라는 노래가 발표됩니다. 공개적인 저격이죠. 조 오리는 이후 수년간 인터넷 왕따를 당합니다. 2012년 해리 오리와의 관계 All Too Well의 10분 버전이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이 담겨있죠. 6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합니다. 2016년 켈빈 오리와의 헤어짐 Look What You Made Me Do 가장 공격적인 저격곡입니다. 2억 스트리밍을 기록합니다. 2019년 조 엘윈 오리와의 6년 관계 가장 길었던 관계죠. 하지만 2023년 결국 All Too Well The Short Film으로 저격됩니다. 2023년 트래비스 켈시 오리와의 새로운 시작.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농담이 나옵니다. 다음 노래의 주인공이 될 오리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패턴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커니즘은 투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테일러 오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테일러 오리 자신이 가진 불안정한 감정, 쉽게 식는 사랑,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이런 특성들이 상대 오리에게 투사됩니다. 그 결과 상대 오리는 배신자, 진심 없는 사람, 악마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 오리가 진짜 악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일러 오리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이 상대 오리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많은 전 남친들이 후에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한테는 사랑했던 기억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외부 인정 갈증, 발리데이션 헝거입니다. 테일러 오리가 복수 노래를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All Too Well 10분 버전, 6천만 스트리밍, Look What You Made Me Do, 2억 스트리밍. 이런 성공이 뭘 의미하는가? 테일러 오리의 상처가 정당하다는 확인을 받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상처의 영웅화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배신을 당할수록 더 정당성을 얻고 복수를 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다음 관계를 망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항상 다음 노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도파민 루프입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보상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을 발견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좋아하는 오리를 만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일러 오리의 특수한 사이클에 있습니다.
1단계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짐. 도파민이 급격히 결핍되고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2단계 그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조금씩 다시 분비됩니다. 3단계 노래를 발표합니다.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4단계 팬들의 환호와 스트리밍 수치를 봅니다.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극도의 쾌감을 느끼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테일러 오리의 뇌는 상처, 예술, 성공의 패턴을 점점 더 강하게 강화합니다. 결국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언제 끝날까? 끝나면 어떤 노래를 만들까? 그 노래가 얼마나 성공할까? 이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관계 자체가 도파민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오리의 노래들은 수많은 다른 오리들의 상처를 치유해왔기 때문입니다. All Too Well을 들으며 울었던 수백만 마리의 오리들, 디어 존의 가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감했던 오리들, 안티히어로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봤던 오리들. 이렇게 예술로 상처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감정 처리입니다. 창작을 통해 치유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예술과 현실의 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일러 오리의 진짜 문제는 여기입니다. 예술 세계에서의 복수는 현실에서의 실제 상처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단계 남자친구와 헤어짐, 개인적인 상처가 생깁니다. 2단계 그를 악마로 재구성하기. 이것은 창작 과정입니다. 예술적 과정이죠.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극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노래로 그를 저격하기. 이제 이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공개 복수입니다. 4단계 팬들이 그를 괴롭히기. 이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 2010년 디어 존이 발표된 후 존 메이어는 수년간 인터넷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 댓글, 협박, 인신공격. 2014년 All Too Well이 발표된 후 제이크 질레날은 레드스카프 밈의 주인공이 되어 지금도 온라인에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자전거라고 불리는 개인정보 공개를 합니다. 전 남친들의 집 주소, 전화번호, SNS까지 공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술일까요? 이것이 정말 정당한 감정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미 사이버 폭력의 영역에 들어간 것 아닐까요? 심리학자들과 상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억 재구성. 과거의 관계를 악마와의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한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던 복잡한 관계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 분리. 예술 활동과 현실의 복수를 분리하기. 예술은 예술일 뿐 그것이 현실의 누군가를 타겟으로 한 공격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기. 예를 들어 나는 이 감정을 표현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다. 하지만 이 곡이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분리 말입니다. 세 번째, 도파민 다양화. 상처 기반의 창작만이 아니라 다른 소재로도 창작하기. 테일러 오리의 폴클로어, 에버모어 같은 앨범은 이러한 시도의 긍정적인 예입니다. 네 번째, 관계 치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관계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리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루기. 테일러 오리도 이런 해결책들의 존재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 분석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테일러 오리가 이 악순환에서 못 나오는 이유는 성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수 노래들이 실패했다면 그러면 그 패턴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만약 팬들이 그것을 응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았을 겁니다. 만약 스트리밍 수치가 저조했다면 그러면 반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성공이 클수록 패턴이 강화됩니다. 팬들이 응원할수록 계속 반복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강화된 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키너의 쥐 실험인데요. G1. 버튼을 누르면 항상 먹이를 받습니다. 쥐는 꾸준히 버튼을 누릅니다. G2. 버튼을 누르면 때로 먹이를 받고 때로 안 받습니다.
G는 더욱 열심히, 더욱 자주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테일러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성공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많은 경우에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그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번 성공할 때의 도파민 피크가 그 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상처를 예술로 만들 때 상대방은 예술이 아니라 현실의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래, 당신의 글, 당신의 창작물은 예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작물의 대상이 된 사람은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망각하고 넘어가도 그 사람은 계속 그 창작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복수의 성공은 다음 관계를 망칩니다. 매번 좋은 추억으로 끝날 수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다음 창작물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도 테일러 오리일 수 있습니다. 전 남친을 깠던 SNS 포스트, 친구들 앞에서 했던 악담, 마음속으로 했던 복수의 판타지. 우리 모두는 작은 규모의 테일러 오리입니다. 다만 팬 1억 명이 응원해주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스트리밍 2억이라는 검증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확히 같은 심리 메커니즘 안에 있습니다. 투사 메커니즘, 외부 인정에 대한 갈증, 도파민의 강화,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분명 대천재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음악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천재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그 성공 과정에서 얼마나 성숙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